네, 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창의적인 생각이 왜 세상을 바꿀까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저자이신 서울 계홍초등학교 박상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창의적인 생각이 왜 세상을 바꿀까? 그 답이 당장 궁금해지는 그런 제목인데요. 책 내용은 어떤가요? 예. 미래 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개인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래 사회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성의 의미와 가치를 전파하고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에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창의성과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창의성을 주제로 책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창의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서적들을 접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창의성이라는 주제의 대다수 서적들의 경우가 성인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책들은 참고서나 문제집이 많았고 네. 창의성에 대해서 순수한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도 창의성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라고 해도 정작 아이들이 창의성이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 뭐 중요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예. 미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의 시대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교육을 통해서 주어진 지식이나 문제 해결 방법만으로는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 겁니다. 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창의성인데요. 창의성의 여러 정의 중에는 주어진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정의도 있습니다. 네. 과거의 해결 방법으로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창의성의 의미와 가치는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창의성이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창의성 또 기르는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창의성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물론 창의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독창성이나 민감성, 융통성 등을 훈련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네. 무엇보다도 세상 만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관찰해서 정확히 이해하려 애쓰다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 단계에서 생성된 아이디어가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생성된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과제 집착력이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 또는 사물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역사상에 많은 위인들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발명왕으로 일컬어지는 에디슨의 경우에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명언에서 99%의 노력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과제 집착력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창의성을 위해서는 호기심과 예. 더불어서 집중력이 예,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예.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창의력을 좀 훈련시키는 기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저도요. 내용인가요?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에서 크게 확산적 사고 기법과 수렴적 사고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을 넓히는 방법과 이렇게 해서 생성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추려 나가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확산적 사고 기법에서 가장 유명한 방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머릿속에 폭풍이 생기듯이 아이디어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인데요. 주로 기업에서 제품 아이디어들을 생성해낼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수렴적 사고 기법은 확산적 사고 기법에서 생성된 아이디어들의 경중을 따져서 하나씩 제거해가는 방법이나 각각의 아이디어의 척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과하여 골라나가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느껴지는데 현재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예. 궁금하네요. 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크게 기존 교과 활동과 이른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과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교과 내 활동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이나 개인 연구 과제,
협동학습 등 소규모 개별화 수업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과의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봉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재량 활동에서 창의성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서는 교과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의 창의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런 교과서적인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시스템이 또 마련되고 있군요. 그런데 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외에도 또 다른 또 창의력과 관련된 책을 구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책인가요? 이번 창의적인 생각이 왜 세상을 바꾸는가는 창의성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생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이번 책에 넣지 못한 내용 중에서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특히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자세하면서도 쉽게 일화 중심으로 알려줄 수 있는 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읽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함께 또 학부모님과 교사들도 보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좀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 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주변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의성의 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용적인 분위기의 조성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학생들에게 신뢰를 나누어 주면서 동시에 학생의 자존감을 살려주어야만 진정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막연하게 생각했던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데 또 아이와 또 학부모님께서 함께 이 책을 읽고 같이 또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